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3단원은 100점 맞아야 돼. 예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그래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애들 단원별로 이제 소단원 있는 건 알잖아, 그지? 3단원이 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뭐 이런 식의 제목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화학결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뒷부분이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은 뭐뭐뭐 나오겠니?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첨가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후다다닥 나가려고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가져왔네. 내가 이렇게 가져왔네. 33쪽이다. 33쪽. 아이고야 잘했네. 거기야. 35쪽이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이제 결합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자 우리 한 장 넘겨봐. 프린트. 전기분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다. 화학 결합을 하면서 전기분해를 다뤄. 이유가 뭘까? 제목 있지? 화학 전기분해. 제목 옆에 땡땡 찍고 화학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전기분해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자. 시험에서 어느 정도 다뤄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은 알아두도록 하고, 자 물의 전기분해가 나오는데 물 화학식이 어떻게 돼? H2인 거 알지? 순수한 물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고, 그래서 녹여주는 전해질의 종류로는 Na2SO4야. 화학원에서는 이렇게 Na2SO4를 녹여서 물을 전기분해한단다. 너희들 물 전기분해한 거 중딩 때도 했던 거 알아? 중딩 때는 NaOH를 녹일 거야 아마. NaOH도 녹이고 H2SO4를 녹여도 물이 전기분해돼. 물이 전기분해되는 결과가 똑같아. 근데 각각의 반응식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식이 Na2SO4 하면 반응 물질이 모두 다 물인데, 얘로 하면 뭐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 물질이 OH 마이너스가 되고, 얘로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 물질이 수소 이온이 돼가지고 물이 전기분해된다라는 반응식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고, 결과가 물이 전기분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자, 근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우리 전기분해에 무조건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플러스 극엔 화학식의 뒤쪽에 써진 원소가 얻어져. 무조건. 예외 없이. 어떻게? O2로. O2로 얻어져. O2의 형태로 얻어진단다. 자, O2의 형태로 얻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선 누가 얻어져? 앞에 있는 원소인 H2가 얻어져. 그지? 자, 그 옆에 내가 화학 반응식을 적어놨다. 프린트에.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자랑하는 것 뿐이야. 그거 적어야 되는 뭐 어떤 이거 방법도 안 배우잖아. 그지? 산화되는 반응만 살짝 절반만 썼다고 해서 원래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진행돼야 되잖아. 그지? 산화 반응만 표시하는 방법 너희들 배운 적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난 알아. 잘난 척하는 것 뿐이야.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아무리 잘난 척하고 써도 부러워하지 마. 니들이 안 배웠을 뿐이야. 알았어?
그리고 얘로 시험 문제를 내지도 않아. 응? 자, 이 반응 무슨 반응이야? 전자를 얻는 반응이야, 잃는 반응이야? 잃는 반응이지? 산화 반응이다. 야,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규칙성. 전기분해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야. 무조건. 아닌 전기분해가 없어.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은 산화 반응이야. 야, 산화 반응을 약간 좀 길게 표현을 하자면 뭐야? 전자를 잃는 반응. 누가? 물이. 그지? 여기에선 물이 전자를 잃는 반응. 주어가 물이야. 그리고 수소기체가 될 때도 환원 반응만 따로 쓸 건데 써줄 줄 몰라도 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자랑 삼아서 쓰고 나서 막 이걸 연결해서 전체 반응식 쓰는 걸로 막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자랑일 뿐이야. 그렇게 못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수소기체가 얻어지고, 아이씨, 이렇게 되는데 얘는 환원 반응이야. 환원 반응 뭐야? 전자를 얻는 반응이야. 누가? 물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야.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은 물이 전자를 잃고 물이 전자를 얻어서 산화와 환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반응식 요 밑에 전체 반응식 해서 쓰자. 니들이 쓸 건 이제 요 전체 반응식만 쓰면 돼. 뭐야? 누가 전기분해되는 거야? H2O가 뭐와 뭐로 돼? H2O와 O2가 돼. 그지? 그러면 계수 맞춰주면 얘 2, 얘도 2. 이렇게 끝. 그지? 되는 거야? 수소와 산소 상태 뭐야? 뭐야? 기체지? 응? 기체야. 기체는 계수비랑 무슨 비가 같아? 부피비가 같아. 2대 1. 그지? 부피비가 2대 1이야. 그래서 그림상으로 우리 교재 그림상으로도 요렇게 아래쪽에 물이잖아. 기체로는 요 위에 얻어졌잖아. 그지? 요렇게 있는 거 보면 얘가 수소고 얘가 산소네 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알아들어? 그러면 수소가 나오는 전극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구나. 응? 요 전극에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요 전극에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겠구나로 정리하면 되겠어. 아잉? 되겠니?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 교재에 적어놨지 내가. 밑줄 쳐. 수소는 무슨 성? 가연성. 산소는 무슨 성? 조연성. 알아도? 야, 우리야 이제 한자 문화권이었잖아, 살짝. 어느 정도, 그지? 어느 정도의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저거 한다고 해도 한자를 풀겠어, 그냥. 가연성은 수소, 조연성은 산소. 요 정도로 알아도. 알았어? 그래서 이 전기분해 문제 중에서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가연성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데, 그지? 조연성이 있다 그러면 맞는데, 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아이고야. 깜짝이야. 자, 이 숟가락. 배고플까봐. 내가 얘 학교 선생님들이 자랑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 때는 이것도 배웠어. 이온전자 교환법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산화환원 반응식 맞추는 거 내가 알려줬잖아. 산화수 변화 이렇게 해서 물 분자로 이렇게 산소 개수,
수산화이온 뭐 수소이온으로 수소이온 개수, 수소 개수. 요게 내가 약간 짬뽕한 거야. 이온전자 교환법이라고 하는 산화원 반응 개수 맞추는 거랑, 그리고 또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산화수를 개수 맞추는 방법, 두 가지를 짬뽕한 거야 내가. 지난주에 알려준 내용이. 근데 이제 얘가 나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이온전자 교환법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 얘로 서로 섞을 거야.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섞을 건데 기준이 뭐야? 쓰지 마. 그냥 구경만 해. 전자의 개수,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를 통일하는 거야. 그럼 얘를 4개로 만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산화 반응만 따로 쓰면 이렇게 O2에 4H 플러스에 전자 4개 이렇게 표시되고, 환원 반응만 따로 쓰면 4H2에 4개 전자 그리고 2개 H2 4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보여줘. 야, 이렇게랑 이렇게랑 묶어서 더할 건데 겹치는 놈 있으면 서로 소거하면 돼. 마치 그 방정식처럼.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만나면 이건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야. 그지?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물 분자 4개가 만들어지니까 없어져. 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그지? 결과가 똑같이 얻어져. 그래서 굳이 이거 막 해보려고 애쓰지 마. 알겠니? 요거 해보려고 애쓰다가 틀리는 놈들을 봤어 내가. 문제를. 그냥 이거만 하면 돼. 알아들어? 그리고 요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반쪽 반응으로 만들 때 유익한 좀 유익한 좀 알아내기 쉬운 정보를 내포하는 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야. 산소 분자 하나 만들어질 때 전자 4개 이동하지. 한 큐에. 전체 반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말이야, 그렇게 알아두지 말고 그냥 내가 지난주에도 전자의 개수 알려준 것처럼 얘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가지. 산화수 2 증가하지. 그지? 그냥 물 분자 하나가 전기 분해되면 전자 2몰이 이동하는구나. 2개가 이동하는구나. 로만 알아둬. 알았어? 괜히 복잡하게 연결시키지 마. 아니? 알겠냐? 3단원에서 유일하게 산화원을 건드리는 부분이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자체가 산화원 반응이라서.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할 거야. NaCl 액체 상태의 NaCl을 얘기할 때 용융액이라고 불러. 그지? 녹는 온도가 워낙에 높아. 800도씨야 800도씨. 그래서 용융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니까 어색해하지 말고. 자, 얘도 전기분해하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얻어져? Cl2가 되겠지? 돼? Cl2가 얻어져. 응?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얻어져? NA가 얻어지겠지? Na2는 없잖아. 금속이니까. 알지? 자, 그러면 얘는 반응식을 뭐 쓰기 싫은데 반응물질이 얘고 얘는 반응물질이 얘야.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돼? 얘 산화되는데 플러스 극에서 누가 산화돼? 염화이온이 산화돼.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이 산화돼 해도 되는데, 그지? 주어를 염화이온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어. 알아들어? 그래서 염화이온이 산화돼서 염소기체가 돼. 화학 반응식만 해석하자면 가능해 이게.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나트륨 이온이 환원돼서 나트륨이 돼. 내가 상태를 표시 안 했잖아. 너희들 그 반응식 넣을 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이러니까 하고 막 타이핑을 했는데
아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상태가 잘 안 나올 거야. 고체로 나오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고 고체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 액체 나트륨이 맞는데 800도씨면 너무 상태에 신경 쓰지 마. 아니? 되겠어?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 또 쓰면 NaCl이 NA와 Cl2가 돼. 그지? 되니? 그럼 개수 맞춰보면 얘가 2개, 얘도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부피비가 2대1이야? 그럼 안 돼. 얘는 고체에다 액체니까 고체로 해 그냥. 응? 교육과정의 액체는 친환 교육과정인 것 같아. 되겠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기분해. 그래서 약간 일반화 시켜보면 만약에 X랑 Y라는 화합물을 전기분해 하잖아? 화학분해서는 고정적으로 플러스에 누가 얻어져? Y2가 얻어져. 마이너스에 누가 얻어져? X 또는 X2가 얻어져. 돼? 자, Y2가 얻어지고 X2가 얻어질 땐 XY가 전자를 잃고 Y2가 되고 XY가 전자를 얻고 X2가 되고 돼? 얘랑 얘로 되면 Y-가 전자를 잃고 Y2가 되고 돼? X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X가 되는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오키도키? 공유결합 물질은 얻어질 때 X2, Y2의 형태로 얻어진다는 거. 응? 이온결합 물질은 Y2X로 얻어진다는 거. 돼? 뭐, 요 정도. 할 수 있겠지? 아하. 별거 없다. 하지만 시험 문제, 내신에선 꽤 나온다. 항상. 항상 등장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온결합이 나와. 자, 이온결합이 나오는데 이온결합. 이온결합. 아이오닉 본드, 그지? 누가 누구 사이의 결합이야? 금속하고 비금속하고의 결합인데 금속은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 자, 결합 원리가 말이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 점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야. 돼? 얘네 둘 사이에 점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 근데 말이야, 우리가 2단원에서 바로 봤듯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양이온과 안정적인 음이온은 누구의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 그러면 그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해? 옥텟 규칙. 원리된다. 옥텟 규칙. 그 규칙이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결합 원리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 옥텟 규칙을 지키는, 그지? 이런 결합 원리. 야, 공유 결합이 솔직히 교육과정상의 해석이 마음에 안 들거든. 공유 결합은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 물론 이제 엄밀히 따져서 완벽한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한데 거의 화학에서 입자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정전기적 인력으로 해석을 하거든. 내가 공부한 결과로 뭐 오비탈은 좀 쉽지 않네. 그지? 그래서 가볍게 던져보면 공유전자쌍하고 원자핵 사이의 결합 아닐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공유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고 표현해. 알겠어? 화학원에서 그래. 그리고 옥텟 규칙은 지켜 안 지켜? 공유결합은 옥텟 규칙은 반드시 지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리고 금속 결합이 나오는데 금속 결합도 옥텟 규칙은 지켜 안 지켜? 걔는 안 지켜. 그지? 최각 존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응? 최각 존재가 무슨 존재야? 자유존재지. 자유존재에 의한 결합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금속 양이온과 자유존재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금속 결합은 옥텟 규칙은 안 지키고 정전기적 인력만. 그 공유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은 작용하지 않고 옥텟 규칙만. 이온 결합은 둘 다. 이렇게 약간 찝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일 먼저 말이야, 뭐 우리 그 프린트에 교재에 그래프 먼저 나오는데 그래프 아래 칸으로 내려갈 거야 먼저. 응?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들아, 내가 이 화학식 쓰는 거 있잖아. A에 A 플러스 B에 B 마이너스 이거 써놓은 있잖아. 그지? 이거 왜 써놨는지 알아? 진짜 어처구니없는 경험 때문이야. CA2 플러스랑 만약에 PO4 3 마이너스랑 자 이온 결합을 했어. 그럼 화학식이 어떻게 형성돼? CA3 PO4 둘 이렇게 돼 있지. 알지? 알지? 알잖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진짜 아우 개 짜증나는 경험이 뭐냐면 얘랑 화학 결합을 했대. 그럼 화학식이 CA5인데 CA2O2를 쓴 놈을 봤어. 개 짜증났어. 아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알지? CA5가 맞는 거 알지? 알고 있겠지? 진짜 상상도 못했던 C2O2를 봐서 내가 예전에 꽤 됐을 거야.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적은 거야. 이건 중등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 싶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아무 정리도 안 하다가 꽤 오래전에 10년은 좀 안 된 것 같긴 한데 깜놀해가지고 이를 적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단단하다. 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할까? 뭐 알아두는 건 중요하겠지.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이유다. 왜 이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 밑줄 치자 이거에. 이온의 층과 층 이 밀리면 문장을 만들면 되지. 같은 전하의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너희들이 문장을 나보다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층과 층만 좀 기억해 두면 이온 층과 층이 밀리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충분히 문장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늘상 하는 거지만 얘들아, 음이온이커 양이온이커 반지름 윤이야. 음이온이커 무조건. 그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걸 음이온이라고 치고 움푹움푹 들어간 걸 양이온 위치라고 보면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그지? 그래서 층과 층이 밀리면 같은 전하의 이온 사이 이 마주보게 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지?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면 죄다 이 짓 하느라 정신없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것 뿐이야. 알았어? 자, 두 번째. 전기전도성.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성질 중에선. 전기전도성이 제일 중요한데 고체에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지? 액체와 수용액에선 전류가 흐른다. 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역시 중요해.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이온이 고정돼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붙어서 고정돼 있어. 전하를 전달할 만한 입자가 없어. 그래서 고체에선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질 않아. 자, 그리고 액체와 수용액에선 전류가 흘러. 이유가 뭐야? 모바일 아이온 때문이야.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지. 돼? 응?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 단어 쓰면 뜻이 잘 통해. 그지? 뜻이 잘 통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생 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교재는 원서로 사라고 그러더라고. 나 원서로만 봤어.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못하더라. 원서만 읽을 줄 알고. 아이, 전공만. 자, 이렇게 되고, 돼? 중요하다.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아니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알지? 전하를 전달하는 입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이야. 그지? 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에 잘 녹는 편이다. 요 물에 잘 녹는다. 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거야. 맨 마지막에 해버릴 거야. 알겠어? 맨 마지막에 해버릴 거야. 진도를 후다다닥 나가려고. 응? 요런 자잘한 설명은 나중에 옮겨버리자. 그리고 얘 말고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 낮아. 얘가 녹는 점이고 얘가 끓는 점인 건 알지?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요걸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에너지 곡선이다. 그림이 나와 있지? 이제 중간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중간 쪽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 가로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야. 세로축은 에너지 변화를 의미해. 에너지를. 근데 거리에 따른 에너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요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들 몇몇이 이제 레너드라는 사람하고 존스라는 사람인 거가 레너드 존스 포텐셜 커브라고 부르는 것 같아. 자, 근데 말이야, 얘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3단원 미리 한번 했다라고 얘기했지. 동영상 만든 거 있다라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진짜 궁금하면 그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도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 과정 별 필요 없거든. 시험대로 낼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결과만 표현할게. 과정이나 원리가 다 궁금해요 싶으면 동영상을 참조하자.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뭐 청력에 대한 이치 에너지 변화라든지 마이너스가 인력에 대한 이치 에너지 변화라든지 해서 인력과 청력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단순화를 했더니 전체 에너지 곡선이 요렇게 거의 그래프의 가운데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고려 안 할 거야. 이제 요렇게 요게 전체 에너지 곡선이야. 전체 에너지 곡선이고,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 이온 사이의 거리가. 요 원점에 이렇게 원점으로 가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0이잖아. 이온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건 양이온 원자핵하고 음이온 원자핵이 같은 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하나로 딱 뭉쳐 있는 거야. 그러면 0이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양이온의 원자핵과 음이온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야. 알아들어? 그리고 말이야, 에너지는 높은 게 한정해, 낮은 게 한정해.
낮은 게 안정해. 다 알고 있는데, 야, 다른 그 요일에 수업하던 친구들이 지난주에 니네 빠진 친구들 많은데, 그러니까 걔네 요일에 지들이 휴가 가니까 얹혀온 놈들이 왔어.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냐고. 투덜투덜 대고 왔어. 투덜투덜 대더라.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 투덜투덜 대더라.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촬영하기 좋잖아. 막 졸지도 않고. 저거 좋네. 이게 안 하던 짓 하네. 뒤질라고. 야, 깜짝 놀랐네. 야, 이 새끼야, 이 미친 새끼 저거.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 알지? 응? 제일 낮은 에너지. 여기에 거리.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거리. 요 거리를 R0라고 표시하고, R0라고 표시하고, 여기에서 뭐가 이온 결합이 형성돼.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오케이? 결합이 형성되는데 재밌는 건 재밌나?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 요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을 합하면 딱 맞게 R0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 이렇게 있고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딱 붙어 있는 요 거리, 딱 붙게 만들어주는 요 거리가 바로 R0가 된다는 거지. 알죠? R0. 여기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 요 R0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 붙으려고 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지?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해. 요 R0보다 멀리 떨어지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를 조정하면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얘보다 가까이 붙게 만들었어.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었다는 얘기는 얘를 안쪽으로 훅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찌그러지겠지. 이렇게 찌그러져. 그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찌그러져.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공공 튕겨나가듯이 튕겨나간단 말이야. 반발력이 우세해. 척력이 우세해져. 자, R0보다 가깝게 붙이면 척력이 우세해. 돼? 그러면 R0에서는 인력과 척력이 작용해, 안 작용해? 작용하질 않아. 그럼 틀려. 작용한다. 둘 다 작용하는데 어때? 둘 다 작용하는데 인력과 척력이 방향은 반대인데 같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R0라는 거리의 명칭이 화학원에서 따로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여러 이제 대학 책들 읽어보면 평형거리라는 표현을 써. 인력과 척력이 평형으로 이루고 있는 거리다 라고 해서 평형거리라는 명칭을 쓰는데 화학원에서는 그런 명칭을 안 쓰더라고. 알아들어? 평형, 인력 우세, 척력 우세. 오키도키? 되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간 에너지, 온폭 페인 에너지, 요 에너지를 따로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이온 결합에서는. 저 에너지가 크잖아. 에너지가 깊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곡선이 흉 들어가 있거나 더 들어가 있거나 흉 들어가 있거나 얘가 깊게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깊게 들어갈수록 결합의 세기가 세. 자, 이온 결합의 세기를 설명해주는 원리는 쿨롱 법칙이래. 그 옆에 적어놨지?
점 3개? 그지? 중요하지 않아. 뭐 F는 Q,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써놨는데 뭐 그냥 한번 써놓은 거야. 근데 말이야, 이온결합의 세기 해놓고선 요 2가 이온결합의 세기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온결합의 세기가 뭐에 비례한다? 1번에서 이온의 전하량 앞에다가 1번 쓰자. 옆에 이온결합의 세기 비율관 여기 있잖아. 여기 이온결합의 세기 해서 비례한다 표시해 놓고선 이온의 전하량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에다가 동그라미 2번 쓰자. 썼어? 강민아? 뭔지 알지? 찾지도 못하고 지랄이야. 그걸 못 찾아. 찾았어? 자, 이온의 전하량 반지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화학원 그지? 정해진 금속과 정해진 비금속 걔네들로 이온결합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Li F가 있어. 1가양이온 1가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Ca Cl2가 있어. 2가양이온 1가음이온이지. 그지? 얘로 요 곡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E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그린단다. 어차피 점 2개로 해야 돼. 점 3개를 어떻게 할 거야, 양쪽으로. 그지? 그래서 점 2개로 할 건데, 암튼, 이렇게 되면 전하량을 곱해봐. 얜 2, 얜 1이지? 반지름 가까이 붙으면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세지잖아. 반지름이 되게 작은 거 알겠지? 그지? 굉장히 작아. 근데 얘네들에 비해서 반지름이 꽤 커. 누가 더 결합의 세기가 세일까? 얘가 세. 얘가 세. 반지름을 아무리 줄여도 극복하기 힘든 게 전하량이야. 이온결합의 세기는 전하량이 차이 나잖아. 극복이 안 돼. 알겠어? 전하량이 세면 극복이 안 돼. 그래서 1번 전하량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전하량이 다르다.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 전하량이 큰 녀석이 전하량이 큰 걸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무조건 이온결합의 세기가 셀 거니까. 알아들어? 근데 전하량이 같아. 그럼 구성과 뭘 비교해?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우리 2단원의 추억 2단원의 추억 이온의 반지름은 비교하고 싶으면 뭘 하게 돼? 자꾸 등전자 이온을 찾게 되지. NOF, NaMgAl 그지? 얘네들 이렇게 금속 쪽으로 가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의 전하량이 3-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그지? 3단원에서 이온 반지름은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단다. 족 같은 것들끼리만 비교하면 돼. 왜? 전하량이 같으니까. 야, LiF가 있어. NaF가 있어. 그지?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돼? Li랑 Na만 비교하면 돼. 얘네들 족 같은 거잖아. 누가 반지름이 커? 나트륨이 커. 그지? 만약에 NaCl이 있어. 1가양이온 1가음이온이잖아. 그지? 반지름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잖아. 최다 족 같은 것들끼리만 비교할 거야. 그럼 아래쪽에 있는 원소 이온일수록 반지름이 큰 거야. 무조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알아들어? 응?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건 2단원이야. 3단원에서 이온 반지름은 똑같은 것들끼리만 비교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조건 커져. 알겠니? 주기가 큰 놈이 반지름이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들아 얘네 셋 NaCl까지 있으면 이온결합의 세기 누가 더 세? 라고 물어볼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얘네 셋 누가 이온결합의 세기가 세니 부등호로 표시해봐.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온결합의 세기를 비교하시오 라는 것보다 녹는 점을 비교하시오를 좀 더 많이 하다. 이온결합의 세기는 녹는 점으로 대표할 수 있어. 녹는 점. 녹는 점이 높으면 이온결합의 세기가 세. 그 밑에 써놨어. 여기 써있어. 여기 써있어. 이온 결정의 녹는 점. 알아들어? 이온결합의 세기는 녹는 점. 그러면 얘가 800도씨에서 녹는다 그랬잖아. 그지? 얘 800도씨보다 녹는 점이 높다. 얘는 더 높다. 그지? 이렇게 된다. 되겠니? 그래서 MgO 있잖아. MgO. 산화마그네슘. 얘는 녹는 점 겁나 높아. 전해량도 큰데 반지름도 작아. Al2O3 있잖아. 겁나 높아. 알아? 그래서 얘 녹여서 전기분해해서 알루미늄 만들잖아. 알루미늄은 재활용해야 돼. 아니 물론 이제 여기에 빙정석이라고 해서 얘를 섞어서 녹이잖아. 그러면 녹는 점이 확 떨어져. 어느 점 내림 들어봤어? 물에다 소금 섞으면 어느 점 내려가잖아. 얘도 잡고 섞어서 녹는 점을 내렸단 말이야. 낮춰서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하는 건데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알아들어? 녹는 점으로 결합의 세기를 비교한다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면 우리는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다 합니다. 알아둬야 될 건 다 합니다. 되냐? 오케이? 이 새끼 지루해하네. 열받게. 좀 일찍 왔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괜히 이렇게 저거 영어 썼다가 아이씨 영어 단어가 더 길어. 한글보다. 응? 자,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의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고 얜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결합이 아니야. 무슨 규칙을 지키는 결합이야? 옥텟 규칙을 지키는 결합이야. 옥텟 규칙만 지키면 돼. 자, 공유결합에서 에너지 곡선, 그지? 이온결합에서 에너지 곡선을 미리 했으니까 공유결합도 에너지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에너지 곡선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명칭이 생겨. 표기가 똑같더라도 명칭이 생겨. 이온 공유결합에서 요 R0에 해당하는 거리, 요 R0가 이온결합에서 명칭이 없다 그랬잖아. 화학원에선. 그지? 공유결합에선 결합 길이라는 표현을 써. 공유결합 길이라는 표현을 써. 뭔 말인지 알아? 명칭이 생겨. 얘가 공유결합 길이라는 명칭이 생기고, 그리고 말이야 2라고 쓴 부분이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값이 붙긴 할 텐데 얘를 양수로 만들어줘. 그리고 요 2가 뭐라고 표현돼?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 결합의 세기를 대표하는 에너지 값이지만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단어가 생겨나. 얘네들은 단어가 없다고 했잖아. 그냥 R0, 2, 결합의 세기라는 비례하는가. R0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 그냥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화학원에서. 뭐 대학교 책들은 뭐 아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알려주는 단어 평형거리랑 얘가 뭐
뭐더라? 결정 안정화 에너지인가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어? 레이몬드 창인가 뭐 이렇게 대학화 교재.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 쓰질 않는다는 거지 그런 명칭을. 근데 화학원에서도 공유결합은 공유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단어가. 아니? 오늘 뭐 온달이야? 어?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한다. 어? 다른 때보다 더 잘 자. 어? 굉장히 잘 자 우리 윤이. 어? 야 군인도 아닌 새끼가 맨날 로카티나 입고 다니고. 우리 아들이 휴가 나올 때 그 로카티 내 거 하나 사다 줬거든. 빨았어 입으려고. 우리 마누라가 계속 우리 아들 가지고 갔어. 아 진짜 아들이 선물한 건데 아들이 가져갔어. 아들 건 줄 알고 보내버리다니. 에이. 그만 자. 어? 자, 되겠니? 근데 우리 그래프에 얘 누구의 에너지 곡선이라고 나와 있어? 수소라고 나와 있지. 수소라고 나와 있고 요 거리가 74피코미터고 얘가 뭐 마이너스 436인가? 옛날에 외웠었는데 요즘에 기억이 안 나. 그지 몰라.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소나 만약에 이 곡선이 F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2분의 R0가 반지름이야. 이때 알아낸 이런 식으로 알아낸 반지름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은 37피코미터란다. 오케이? 근데 말이야 얘네 둘은 되는데 O2나 N2의 에너지 곡선으로 절반을 얘네들의 R0로 해서 반지름이라고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돼. 왜? 얘네들은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돼 있어. 우리 말이야 2단원의 추억을 되새겨보면 원자 반지름이 질소가 산소보다 크고 산소가 플로린보다 커. 알지? 근데 말이야 그 옆에 요만한 그래프 하나 더 그렸지? 이렇게 N2, O2, F2 써놨지? 그지? 왜 이렇게 돼? 얘는 삼중결합이 되면서 결합이 쪼그라들어. 결합이 너무 세서 거리가 쪼그라들어. 이걸 그래서 반지름으로 잡으면 이게 깨진단 말이야.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잰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삼중결합이 되면 단일 결합에 비해서 쭉 쪼그라들어서 너무 가까워져. 오케이? 그러니까 단일 결합일 때의 곡선에서만 2분의 결합 길이가 원자 반지름이 돼. 공유결합 반지름. 오키도키? 이렇게 알아둡시다. 명칭도 생겨나고요. 거리나 에너지에 대한 명칭도 생겨나고 결합 길이의 절반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건 단일 결합만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괄호 4번 공유결합 물질 중에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이렇게 나눈 게 있어. 그지? 결정. 자, 원자 결정의 또 다른 말은 공유 결정이라고 부른단다. 자, 암기해야 돼 이거. 원자 결정은 3개밖에 없어. C 주그나몬드 흑연,
그리고 SiO2 누구야 SiO2? 석영.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원자 결정은. 알아들어? 원자 결정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응? 그리고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은 얘로 잡으면 돼. 죽은 아몬드. 죽은 아몬드. 의진아? 정신 차리고. 죽은 아몬드의 성질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난 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없지만 성질은 알아. 제일 단단해. 엄청 단단해. 그지? 그리고 녹는 점은 제일 높아. 그지? 그런 특징은 알고 있잖아. 원자 결정의 특징은 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결정. 뭐니 결정?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알겠어?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원래 이제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면 결정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하지만 그런 게 고체잖아, 그지? 그래서. 자, 분자 결정은 나머지 공유결합 물질, 얘네 셋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면 분자 결정이야. 근데 우리가 분자 결정을 흔히 봐, 못 봐? 가장 유명하고 자주 접하는 게 H2O 고체지. 누구야? 얼음. 땡. 그치? 얼음 땡 안 하니 요즘? 얼음 땡 안 하나? 얼음. 그지? 니들 얼음 깨먹을 수 있어? 니들이 내 나이 되면 깨먹으면 안 돼. 이빨 깨진다. 이빨 나간다. 사탕 깨먹을 수 있어? 나는 안 돼. 이빨 나갈 수 있어. 야, 어릴 때는 썩는데 이 이빨이 이빨 그러면 동물 같아서 그렇지 짐승 같아. 이가 근데 내 나이쯤 되잖아 깨진대. 잘 안 썩고. 알고 있니? 치과 의사가 알려준 거야. 그 의사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네 진짜. 원래 보통 내가 의사들한테 궁금하면 다 물어보잖아. 자, 그래서 얼음의 성질을 분자 결정의 대표 성질로 잡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로 나열할 수 있어. 녹는 점 높아 낮아. 겁내 낮지. 그리고 단단해 안 단단해? 안 단단해야지. 니들은 이빨로 깰 수 있잖아. 나는 이제 막 일부러 깬 다음에 핥아 먹어야 되지만, 그지? 그리고 이제 얘 말고도 대표적인 게 CO2S, I2S, 그지? 있는데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돼. CO2S 뭐라 그래? 도라이아이스, 그지? 아이오딘 이렇게 있구나 정도를 알아주면 돼. 되겠니?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나오는데 안 할 거야. 한 큐에 비교할 때 할 거야. 한 큐에 비교. 알겠어? 오늘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피곤해 죽는데? 여기 동문끼리 이렇게 몰려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피곤한가? 응?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왔어? 금속결합 나왔어. 금속결합. 아싸. 자, 금속결합은 할 게 없어. 메탈릭 본드 한번 썼으니까. 근데 얘를 쓰기가 제일 싫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어. L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이것 때문에 쓰기 싫어. 이런 것 때문에 쓰기 싫어.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죠. 자, 아무튼 금속결합.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인 거 알지? 그지?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이 금속결합이야. 얜
뭐 어떤 힘에 의한 결합이야? 정전기죠? 인력에 의한 결합인데 이온 결합과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입자 관계가 약간 달라. 응? 금속 양이온은 똑같은데 누구랑? 자유전자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야. 알아들어?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고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되겠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주체가 달라. 오케이? 자 그러면 금속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광택이래. 광택이래. 광택. 그리고 전성, 연성 있는데 말이야. 전성은 표짐성이고 연성은 뽑힘성이야. 전성은 말이야.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막 덩어리로 만들어서 밀대인가 뭔가로 밀면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 철판 만드는 거야. 철판이 만들어지는 넓게 퍼져서 철판처럼 만들어지는 성질이 표짐성, 전성이 돼. 뽑힘성은 뭐야? 니들 국수 면발 뽑는다 그랬지? 철사 뽑아낸 듯이 길쭉하게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질이 연성 뽑힘성이야. 그래서 뽑힘성이야. 면발 뽑듯이 길게 늘어난다. 자, 어떻게 외우면 돼? 나도 이제 주워드는 건데 내가 이런 암기하는 거 방법은 잘 모르잖아. 저는 펴져야 맛있다. 딱 맞더라고. 딱 맞아. 내가 고등학교 땐 그림 그리면서 배웠어. 게다가 이제 한자 문학과 이과 중에서 은근히 한자를 꾀하는 무협지를 읽어서 무협지로부터 얻어낸 한자. 자, 그래서 저는 펴져야 맛있다. 너희들 김치 부침개 부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냥 부침개에다 얹어놓고 그냥 먹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안은 안 익을 거 아니야. 이렇게 눌러줘야 돼. 뭐로 누른다 그래. 아무튼 전 안 붙여봤지, 니들은. 야, 나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그냥 명절 때마다 전 부친다 그냥. 우리 마누라가 더 많이 붙였지만. 꾹꾹 눌러야 돼.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바삭바삭하게 맛있어. 자, 아무튼 저는 편해야 맛있다 하면 여기 편하지? 나도 몇 년 전에 주워 들은 거야. 응? 치대 간 새끼한테 처음 들었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새끼한테 줘. 자, 그리고 전기전도성. 고체와 액체에서 다 흐르지. 열전도성 다 좋다, 그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금속 결합의 성질들 누구 때문에 나타나?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야. 이러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 자질구레하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 없다. 아니, 하면 재밌는데 내 취향은 설명해 주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 거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새끼 자꾸 시계를 돌아보네. 뭐 있어? 약속 있어? 뭐? 짜증나네. 잠깐만 하고 쉴게.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초죽음 다 돼가고 있어서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초죽음이 되고 있어서. 자, 요 세 개의 화학 결합을 통으로 비교하려고 해. 그러고 나서 잠깐 쉬자. 결합의 세기가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셀까? 공유결합이 제일 세다.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인데 반드시 이래? 얘네들은 좀 바뀔 수도 있어. 그지? 공유결합이 센 건 맞아. 거기 안 써놨니? 아
뒤가 잘렸구나 그림에. 그치. 자, 결합의 색은 이렇고, 야 녹는점을 말이야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체들의 성질이라서 결정으로 비교할 건데, 원자 결정이 짝 먹는 거 알지? 공유 결정이야. 다이아몬드 제일 높아. 얜 고정값.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분자 결정이야.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에 결합의 종류가 같아. 그치? 원자 결정도 공유결합, 분자 결정도 공유결합. 그치? 하지만 얘네 둘은 또 바뀌어. 가나다라 해서 각각의 결합의 종류가 다른 뭐 물질이 있다 그래 놓고선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의 녹는 점을 비교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금속 결정의 녹는 점을 더 높은 걸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녹는 점으로 얘네 둘을 구별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 비슷비슷해. 근데 말이야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을 분류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얘가 제일 중요해. 내가 거기에 조그만하게 표로 집어넣었는데, 그지? 별표죠, 별표. 조그만한 표에, 그지? 별표죠. 점이전도성인데, 고체, 액체, 수용액, 그지? 금속, 이온, 공유 이렇게 써놨는데, 자, 금속은 고체와 액체에서 넣고 수용액은 작게 그었지. 왜? 물에 금속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야, 나 녹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컵에다가 물 받아놓고선 동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내일이면 녹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동전이 없어.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녹은 게 아니야. 누가 녹았겠냐고. 물에 안 녹아. 금속은.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안 흘러. 전류가 안 흘러. 고체에선. 액체와 수용액에선 흘러. 이유가 뭐라고? 픽스드 이온. 픽스드 아이온. 그치? 이유가 뭐라고? 모바일 아이온. 오케이? 자, 공유 결합 물질은 셋 다 안 흘러. 얘가 우리 교육 과정의 정석이야. 원래 예외도 안 배워. 예외로 말이야. 흑연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고체에서 흘러. 근데 흑연이 액체 상태가 되잖아? 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알겠어? 고체에서나 흐르는 거야. 그리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아레니우스산. 그지? 공유결합 물질인데 수소이온 나오고 물에서. 얘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내가 볼 때. HCl 써놓고 얘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안 흐른다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맞겠지. 그냥 쭉 넘어가더라. 잘 낚여 생각보다. 알아들어? 얘 말고 아세트산도 전류가 흐르고 황산도 흐르고 질산도 흐르고. 알지? 아레니우스산이면 다 흘러. 응? 아레니우스산이면 브랜세드 로리산도 되고 다 되니까 일단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면 다 흘러. 근데 이제 내가 거기다 암모니아 써놨지? 야, 이거 한 10여 년 동안 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 자, 요 정도로 알아두고 잠시 쉽시다. 윤희야, 포즈. 자, 이제 결합 지나고 분자의 구조와 특징, 특성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일단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37쪽에 있는 내용을 할 거야. 응?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거기 뒤에 39네. 소리 잘못 읽었어? 눈깔이 나갔나 봐.
그러네. 자, 쓸 거 없어. 별로. 쓸 거 없어. 얘들아, 극성이야, 극성. 아우, 극성 싫어 하는 그 극성이 아니라, 저기 노스폴, 사우스폴, 알지? 폴라베어, 아니, 폴. 극은 폴이야, 폴. 응? 그 극이 나타나지는 성질,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화학에서 극성이다 그러면 플러스과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는 거란다. 그러면 야,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렇게 되면 극성이 있네? 아니야. 요 입자 하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뉠 일이 없잖아. 두 개로 나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극성은 어디 있지? 지우개가? 아, 당황했죠. 지우개를 못 찾아서. 극성은 A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결합을 했더니 전자쌍이 B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완전히 가진 않았어. 완전히 가면 B가 음이온이고 A가 양이온이겠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완전히 가진 않고 이렇게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몰리고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서 전자가 좀 적어지는 이런 형식을 띠게 돼. 결합의 형식이. 공유 결합이. 그래서 B가 은은하게 전자를 많이 가지네. 완벽한 음이온이 아니라 음전하를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A는 양전하를 은은하게 띠게 되네. 라고 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단다. 뭐라고 읽어? 부분 음전하. 얘는 뭐겠어? 부분 양전하.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한쪽에 부분 음전하, 한쪽에 부분 양전하. 마치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분리가 하나의 입자 속에서 이쪽에 플러스고 저쪽은 마이너스네 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된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야! 맨 아래쪽에 그지? 그림 있지? 되겠니? 그런 형식으로 전하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나뉘면 극성을 띈다 라고 표현을 해. 돼?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면 하나의 입자 속에서 나뉘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거기 아래쪽에 AA 그려져 있고 AB 그려져 있는 그림 있지? 동그라미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그려본 거야. 되지? 자, 아무튼 저런 식으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갈라지는 걸 극성을 띠는 거,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는 거로 표현을 하는데 이 결합의 극성을 좀 쉽게 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화학자가 고안해서 제안한 게 전기 음성도야.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학자가 제안한 거래. 응? 자,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에서 EN으로 주로 표시할 거야, 내가. 근데 말이야, 책에 보잖아? 책에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써 있어. X 같아 보이지? 그리스어 자인가 그럴 거야. 싸인가 자인가 뭐 그럴 거야. 뭐. 그래서 얘로 표시해야 되는데 얘를 쓰려고 막 S다 보면 X 쓴 거 같고 막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는 EN을 쓴다 그래가지고 EN을 쓰고 있단다. 응? 자, 그러면 이 폴링이 제안한 전기음성도는 원래 전기음성도 값을 계산하는 그 식은 약간 복잡한데 얘를 좀 단순화해서 만들어 버리자 해서 여기 봐. 아직 쓰지 마. 거기 주기율표 속에 있는데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자, 그 폴링이 플로린을 4.0으로 잡은 값을 기준을 삼았어. 그리고 야 여기 봐. 염소 3.0, 수소 2.1 얘는 이제 상대값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플로린까지 다 동그라미 치고 얘는 숫자만 동그라미 치자. 지난주에 한 거랑 똑같지? 플로린이 제안한 거야. 이 전기음 성도로 결합의 극성을 좀 더 파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3개. 그러면 외우기 편한 값이 시작되잖아. 4321 그지? 4321로 시작해서 몇씩 감소해? 2주기는 0.5씩 감소하고 3주기는 543333 감소한다 그랬지? 0.5, 0.4, 0.3, 0.3, 0.3 감소해. 그지? 근데 우리 이제 학교 시험 풀 거잖아. 시험 문제 풀 거잖아. 그지? 대략 이제 4단원에선 얘가 안 외워져도 대체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냥 나오는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3단원에서는 이 전기음성도 값이 직접 나오면서 어떤 원소인지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등장을 해.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참조하는 문제들이 물론 이제 수능 강도 있지만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을 참고하는 거 알지? 얘가 직접적으로 숫자가 등장을 하면서 고3 문제로 등장하는 게 보통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그러면 뭐 모의고사야? 수능 모의고사지. 알아? 너희들 수능 모의고사는 몇 월이야? 6월 9월이야. 6월 9월 수능.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연결되는 거야. 3월, 4월, 7월, 10월 얘네들은 학력평가야. 알고 있니? 걔네들은 정확한 명칭이 학력평가야. 고2 모의고사라고 하지. 고2들도 학력평가야. 학력평가가 뭔지 알아?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 못하는 학생 몇 명인가를 파악하려고 교육청에서 만든 거야. 그지? 그건 수능용이 아니야. 그래서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고 수능 모의고사 6월 9월 하고 수능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드는 문제야. 근데 안타까운 건 말이야. 수치가 나오면서 전기음성도로 나온 문제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수능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 교육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게 환이 이렇게 하면 얘 2.5잖아. 그지? 3에서 2.5. 근데 평가원에서 나온 건 2.6으로 나와. 인이 이렇게 하면 얘는 몇이야? 2.1이잖아. 그지? 여기에선 2.2로 나와. 그리고 규소부터는 똑같아. 그러면 이 평가원 모의고사의 규칙은 44433이야. 0.4, 0.4, 0.4, 0.3, 0.3, 0.3 이렇게 줄더라고. 그렇게 하면 얘네 둘만 달라. 얘네 둘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얘네 둘만 값이 2.5가 2.6으로 되고 2.1이 2.2로 되는 요 값만 다르게 나오더라고. 되겠어? 지난 교육과정에서 사실 얘가 2단원하고 얹혀져 있어서 2단원에 가깝게 나왔는데 아무튼 숫자가 붙어서 나온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볼 땐 요렇게도 알아두고 요렇게도 알아두자. 444333과 54333 둘 다 알아두자. right? 적으세요. 응?
평가원. 황과 인만 적으면 되겠지. 그지? 황과 인만 평가원에선 저렇게 돼 있어. 그리고 저렇게 돼 있는 건 없어.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집, 교재, 교과서 아마 2.1, 2.5로 되어 있을 거야. 어? 수특에도 아마 2.1, 2.5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되겠어? 요렇다는 거.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좀 화학자들이 쉽게 알아내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어떤 원자랑 어떤 원자가 결합을 했는데 얘네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니까 안 나. 똑같아.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하고 전기음성도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결합된 원소에 0보다 커. 0이 아니야.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하자 라는 게 아주 단순한 화학자들. 근데 원래 라이너스 폴링은 1.7을 기준으로 해서 1.7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작고 이렇게 크면 극성 공유결합이고 1.7보다 크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온결합이야 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거는 화학원의 영역에선 약간 벗어난 듯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이렇게 알아두고 있어야 돼. 1.7을 기준으로 해서. 알겠어? 근데 예외도 있다는 거. 요 내용을 지난주에 내가 3단원 모의고사 했다 그랬지. 아니 그 3단원 수업 영상 찍어놓은 거 있다 그랬지. 그 에너지 곡선하고 얘를 찍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1.7까지 그 영상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야. 1시간 남짓이라서 알아들어? 궁금하면 거기를 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남겨주고. 자, 이게 화학자들이 아주 가볍게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낸 전기음성도 돼? 그러면 이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화학자들보다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은 물리학자라고 보여져. 쌍극자 모멘트. 물리학자 새끼들이 이 쌍극자 모멘트로 결합의 극성을 파악했단다. 얘는 이제 뮤라고 쓸 건데 물리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공식이 있겠지. 공식이 있어. 공식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전화량 곱하기 거리. 그래서 안 해도 돼. 괜히 쓴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 쌍극자 모멘트 계산한 적이 없어. 화학 선생 하면서 있나? 올림피아드 수업하면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아. 계산한 적이. 나 고등학교 때도 안 했나? 모르겠네 그건. 30년이 넘은 일이라. 하이 나 진짜 오래 살았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물리학자들 계산하는 건 졸라 좋아하니까 연락에 계산했겠지. 그거보다 이제 쌍극자 모멘트는 그림 그려놨지? 응? 뭐로 표시해? 화살표로 표시해.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 요렇게. 그러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야. 몇의 값을 가져? 몰라 이씨. 알게 뭐야. 못해도 돼 그런 거 계산. 근데 말이야 HCl이 있어 만약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그려져. 뭔 차이겠어? 그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길고 작으면 짧고. 알겠어? 만약에 탄화수소의 탄소랑 수소랑 결합 요 결합만 한다 그러면 얘는 더 짧아지겠지? 하지만 찔리는 쪽이 델타 마이너스는 맞아. 알겠어? 요렇게 된다.
오케이? 쌍점멘트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짓 해 안 해? 그냥 정지음성도 차이로 해. 그래도 안 틀려. 다 맞아. 알아들어? 근데 우리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요 옆에 은근히 빈 공간이 있단 말이야. 연필 놓고 여기를 봐 이렇게. 여기다가 마무리 정리하고 결합의 극성에 대한 마무리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쓰자. 그럼 쓰자. 연필 놓고 설명하는 중간에 쓰지 마. 자, 그러면 결합의 극성에 대한 판단은 원래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차이를 파악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파악했더니 얘가 0이고 얘도 0이야. 그러면 이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화학원에선 이걸 요구하게 안 하게 안 해. 원래가 말이야 전기음성도 차이랑 쌍극자 모멘트 했더니 0보다 큰데 그럼 얘 극성 공유결합이네 라고 파악하는 게 원래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는 거야. 원래가 순서가 이래. 얘네 둘을 먼저 조사해서 이 결합의 종류는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야 라고 파악하는 건데 우리 화학원에선 이따위 짓거리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돼. 그럼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잖아? 같은 결합이란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무극성 극성이야. 야, 전기음성도가 같은 질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은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걔네들도 극성 공유결합이야. 알겠어? 그것도 극성이다. 전기음성도가 약간 달라. 소수점 뒤로. 알아들어? 자,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럼 무극성.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다. 무조건 극성이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그럼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얘네들의 결합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이면 전기음성도 차이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 돼? 그래서 누가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잠깐만. A와 A가 결합돼 있어. A와 B가 결합돼 있어. B와 C가 결합돼 있어. 자, 쌍극자 모멘트 얘네 셋을 비교해 보자.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치?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돼? 근데 얘랑 얘는 비교해 안 해? 못 해. 이런 거 비교하는 건 화학원이 아니야. 알았어?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해봐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극성이야. 알겠어?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야. 무조건 그래. 아니면 둘 다 무극성이잖아? 같은 거야. 둘 다 극성이잖아? 그러면 비교 못하는데? 라고 털면 돼. 알겠어? 원래 비교 못해. 원래 비교 못하는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럴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로 해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거 만약에 낸다면 나온 적이 없어. 그동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미친 선생이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하고 냈으면 그 선생이 이미 가르쳤겠지. 잘 들어서 하면 돼. 알아들어? 에이? 되겠니? 저거 이제 요 옆에 구석
그러니까 화학원에서 결과부터 내는 거라고. 같은 원자끼리면 무극성, 다른 원자는 극성. 자, 4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작년 말에 만든 거겠지? 교재? 그지? 너희들한테 이제 작년 말에 줬으니까 작년 말이라기보단 한 10월쯤에 만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가르치더라 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고 해서 만든 교재라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 약간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변형시킬 건데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말 그대로 전자를 뭐로 표시한 거야? 점으로 표시한 거야.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4주기 15족 원소가 있다고 하자. 16족 할까? 맨날 15족하고 16족 둘 다 하지 뭐. 누구게? 안 외웠지? 나도. 비소라는 원소야. 비소, 도. 16쪽은 누구게? 셀레늄? 셀레늄. 이렇게 뭐 영양제 광고에 셀레늄 함유 뭐 이렇게 요즘엔가 한참 꽤 됐지? 있어. 아무튼 4주기 15족 원소가 있다고 치자. X라는 원소 기호로 표시할게. 알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지워버리는 거야. 잘난 척에 불과해. 잘난 척에 불과해. 자, 얘에다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할 건데 원자가 전자만 쓰는 거야. 몇 개야? 15족이니까 5개지. 얘들아, 너희들 착한 사람 눈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는데 니들은 안 착하니까 그려줄게. 있는 거야. 없는데 있는 거야. 없는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원자가 전자만 한 변에 하나씩 먼저 그리는 거야. 5개라 그랬지. 2, 3, 4, 5 이렇게 표시하면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만 이렇게 점으로 그 사각형 위에다가 가상의 사각형에 표시를 해주면 편하겠다 라고 우리 천재 루이스 박사님께서 제안한 거지. 왜? 무슨 규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옥텟 규칙을. 여기에 한 변에 하나씩 다른 전자를 가져와서 둘둘둘둘 만들어주면 옥텟이 만족되네 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야. 돼? 그래서 이게 한 변에 하나씩 이렇게 그려줄 건데 원자가 전자를 그렸더니 얘는 하나만 있지. 뭐라고 부르게? 이단원처럼 홀전자로 불러. 근데 우리 홀전자 그러면 왠지 뭐가 나와? 오비탈의 홀전자 떠오르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전자쌍이라고 그러는데, 그지? 얘를 홀전자로 이렇게
너무 인식하지 말고 명칭은 홀전자가 맞아. 맞는데 얘가 결합을 이루고 나면 공유전자 쌍으로 되겠지. 다른 원자의 전자를 끌어와서 이렇게 공유전자 쌍이 될 전자야. 그지? 그래서 하나 있는 전자 하나마다 공유전자 쌍이 될 거로 고정시키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하나의 원자가 자기의 원자과 전자로 쌍을 이루잖아. 얘도 전자 쌍이잖아. 그지?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를 건데, 자, 이건 쓰지 마. 우리말이야. 다 찍혀 있는 거니까 그냥 봐. 자, 내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요 3주기 원소에 괜히 썼다라는 얘를 괜히 썼다라는 후회야. 근데 말이야, 뭐 나름대로 활용하면 되지. 자,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공유전자쌍을 가질 수가 없지. 이온결합이니까. 그지? 없을 거야. 그리고 얘 막 아이 그리지 마. 아직 내가 다 하고 있어. 내가 쓰자 그럴 때 써. 아직 쓰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가 이거 후회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수정한 다음에 그때 써 다. 응? 이렇게 돼 있는데 3주기라고 써놨잖아. 그지? 윗칸에 공유전자쌍, 아래칸에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쓸 거야. 아직 쓰지 마. 쓰지 마. 좀 이따 쓰자. 자, 수소가 있어서 공유전자쌍을 한 개라고 쓸 거야. 수소. 리튬은 공유전자쌍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부적절해. 그리고 베릴륨은 2개, 붕소 3개, 탄소 4개, 질소 3개지, 산소 2개, 플로린 1개. 돼? 화학원에선 이게 고정이라서 그래.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없지? 없어. 베릴륨도 없어. 붕소도 없고 탄소도 없어. 질소 하나, 둘, 세 쌍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쓰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작대기만 거. 써. 이렇게만 일단 써. 그리고 여기다가 더 붙여서 설명할 거야. 저렇게 쓰는 건데. 아이씨, 교재를 잘못 만들었어, 작년에. 다 썼어? 화학원에선 요 개수값이 고정이야. 고정이고 얘들아, 여기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합을 하고 나서 전자쌍이 몇 쌍이 돼야 돼? 4쌍이 돼야 8개의 전자가 되겠지. 그러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합이 4쌍이 되는 요 4개 탄질, 산프 4개의 원자만 무슨 규칙을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규소, 질소, 규소, 인, 황, 염소 얘네들 당연히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지. 근데 말이야, 이 주기는 되게 독특한 게 베릴륨과 붕소는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래 봤자 4쌍이 이루어지질 않아. 옥텟을 이루지 못해. 옥텟을 이루지 못하는 옥텟에 대한 예외가 되는 원소가 돼. 화학결합을 해도 베릴륨과 붕소는 이온결합을 안 한다고 봐. 공유결합을 한다고 보면 돼. 베릴륨 금속인데요? 꺼지세요. 그냥 공유결합하는 거야. 3단원에서. 알았어? 공유결합성이 짙어. 응? 굉장히 짙어서
공유결합을 한다고 보면 돼. 아우 씨 궁금해서 못 찾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와. 알았어? 그래서 보통 화학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요 4개의 원소로 2주기로 3주기로는 해 안 해? 얘 얹혀서 가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다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겠지. 얘네들은. 그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거든. 분자를 이루진 않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루이스식,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아이씨 얘네들 지워버렸지. 왜? 이온 결합할 거니까.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루이스식을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되게 쉬워. 양이온은 저걸 안 찍으면 돼. 음이온은 8개 다 찍으면 돼.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MgCl2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그려? Mg 저걸 안 찍어. 그리고 E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알아들어? 양은 없애. 음이온은 다 찍어. 이렇게. 되겠니? 이온 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매우 단순해. 그래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없어.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써줄 거야. 일단 너무 빈칸 넓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쓰지 마. 잘 정돈해서 써야 돼. 자, 첫 번째로 중심 원자를 골라내야 돼. 원자를 선택해줘. 뭘 기준으로? 공유전자쌍이 많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빡 골라내면 돼. 그런 다음에 외곽 원자를 배치해주면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이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난 원래 예전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무튼 CO2 하고 NOF 하고 COF2 이렇게 3개만 그릴 거야. 칸이 별로 안 돼. 자, 얘 먼저 써. 얘는 나중에 그리고 이건 보고 얘 먼저 써. 알았어? 얘 먼저 쓰고 하나 더 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림 그릴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내가 그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려. 알겠어? 자, 누가 중심이야? 탄소 4개, 산소 2개. 탄소지? 누가 중심이야?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1개니까 질소가 중심이야. 그지? 탄소 있으면 무조건 탄소겠지? 돼? 그리고 산소를 양옆에 그리는 게 예쁘겠지? 자, 누가 왼쪽에 올까? 플로린? 산소? 상관없어. 뭐 할까? 윤이야. 둘 중에. 산소? 얘는 플로린을 양옆에 두고 산소를 아래에다 그리자. 돼? 응? 이렇게 배치하는 게 첫 번째. 돼? 요렇게까지 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말이야. 여기는 이제 화학원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외곽 원자가 가지는 공유전자쌍수, 공유전자쌍만 생각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선을 중심 원자 쪽으로 얻어줘. 자, 산소 몇 개야? 산소 공유전자쌍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얘를 외워야 돼. 산소의 공유전자쌍 2개지? 그러면 탄소 쪽으로 2개 그리면 돼.
얘도 2개 그리면 돼. 산소 몇 개? 2개지? 2개 그리면 돼. 질소 쪽으로, 중심 원자 쪽으로 무조건. 플로린 1개지? 1개. 자, 1개, 1개, 2개. 이렇게 그리면 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줘야 돼. 그러면 산소 몇 개? 2개. 돼? 어? 근데 말이야, 비공유 전자쌍 찍을 때 아직 그리지 말라 그랬지. 이것만 쓰고. 이 개똥이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아주 그냥. 어? 점 찍고, 어? 형세, 점 찍고. 근데 나눠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비공유 전자쌍 나눠 찍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찍고 이렇게는 안 되나? 안 돼. 어? 이렇게 찍으면 붙여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도 돼. 근데 붙여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알아들어? 나누면 안 돼. 쌍이야 무조건. 자, 얘도 질소 몇 개? 1개. 그지? 모두 다 그냥 찍으면 돼. 돼? 이렇게 하면 루이스식이 완성이야. 끝.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을 좀 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다 만족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말이야, 하나 더. 중심 원자 2개짜리 6개를 더 그릴 거야. C2H6랑 N2F2를 그릴게. 6가지가 나와. C2H6, C2H4, C2H2, N2H4, N2H2, H2O2 이렇게 6가지가 더 그려져야 해. 원래는 그려져야 하는데 그냥 이거 2개만 예를 들 거야. 과정은 똑같아. 근데 얘를 그릴 땐 여기에 배치시킬 때, 외곽원자 배치시킬 때 분배해서 배치해야 돼. 돼? 각각 분배해야 돼. 그러니까 중심원자 탄소 그린 다음에 질소 그린 다음에 수소 6개지. 3개씩 분배하는 거야. 3개씩 분배해서 그리고 질소 사이에 플로린 하나씩 분배해서 그려주는 거야. 첫 번째 관계점이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똑같아. 근데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하나 더 2.5를 찍을 건데 봐봐. 두 번째 과정을 다 하잖아? 하나씩이니까 하잖아? 그러면 이제 2.5에서는 이제 중심 원자도 옥텟을 이룰 때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공유라고 쓸까?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만큼 공유 전자쌍 수를 고려해야 돼. 자,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지. 탄소 원래 공유 전자쌍 몇 개야? 4개지. 근데 3개 가졌잖아? 지들끼리 하나 가지면 돼. 돼? 질소는 원래 공유 전자쌍 몇 개야? 3개지. 근데 하나 가졌지. 지들끼리 2개 가지면 돼. 돼? 그리고 얘는 비공유 없지? 마지막이 비공유니까. 돼? 마무리. 써. 숙제는 73쪽부터 84쪽까지 문제 수는 많은데 시간은 짧을 거야. 숙제하는 시간은.
윤희야. 주세요.